스카이브리지 캐피털 설립자나 비트와이즈 CIO 모두 다 연내에는 10만 달러는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스카이브리지 캐피털 설립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 대선 등이 호재고 다가올 FTX 채권 대상 현금 상환도 호재로 꼽았습니다. 왜? 알고라닌 미국 이제 가자만 남은 거죠. 촬영 시각은 7월 12일 낮 12시 20분경입니다. 비트코인 저점 올해 24년 이후로 한번 일봉으로 그래프를 봤습니다. 이때 53,000까지 밀렸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확인한 거 맞죠? 라고 믿고 싶은데 이 제가 15분 봉으로 바이낸스에서 봤습니다. 상승 반전인가 싶었는데 예, 다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에 나왔던 음봉이 15분 동안 연달아서 나왔던 음봉이 좀 눈에 걸리긴 합니다. 지금 현재는 57,000달러 선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뭔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체크포인트죠. 가장 눈여겨보는 체크포인트는 당연히 ETF 자금 흐름이죠. 9일날 봤습니다. 2억 1640만 달러. 자, 월요일날요. 무려 3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이 들어온 데 이어서 화요일에도 2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수요일 역시나 1억 5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자금이 순유입됐고요. 목요일 11일은 7,900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1억 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어쨌든 자금 유입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거의 1억 달러를 평균 웃도는 금액이 계속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8일에는 3억 달러에 육박하는 순유입 규모라고 했죠. 이게 봤더니 6월 6일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블랙락에 대한 자금 유입이 재개된 게 전체 ETF 자금 유입의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의 경우에는 출시 이후에 60차례다 하루에 1억 달러 이상이 유입됐다라고 합니다. 이런 ETF 기록은요. 비트코인 ETF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통의 ETF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록입니다. 이렇게 ETF 자금이 유입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점 매수 물량이 대거 유입된 거다라고 했습니다. 바닥은 확인한 것 같다. 그리고 ETF 출시 이후에 별로 그렇게 과거와 같은 급락은 걱정을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ETF에서 자금이 안 들어오다가도 싸네? 라고 하면서 다시 ETF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매도세에 따른 저점 매수 기회가 왔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 거래일 동안 4억 3,800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미국 현물 ETF예요. 와,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탄탄하게 하방은 받쳐준다. ETF 자금 유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QCP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대규모 자금 유입이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 시그널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뭘까요? 독일 정부 매도입니다. 제가 코인뉴스에 나온 독일 정부와 관련된 뉴스를 막 갖고 왔거든요. 뭐가 너무 많아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뉴스가. 거래소로 갔다가 다시 독일 정부 지갑 주소로 왔다가 갔다가 하고 있고요. 그래도 계속 팔고 있고 그래서 결국 가장 최종적으로 11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해서 5,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거래소로 나갔던 물량이 안 팔리니까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확인하니까 한 9,200개 정도를 현재 독일 정부가 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독일 정부가 도대체 왜 이렇게 파는 거야? 뭐지? 싶었는데 독일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을 파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검찰이 국고 환수를 위해서 갖고 있는 범죄 수익으로 환수한 비트코인을 파는 거다. 별일 아니다. 검찰 업무 중 하나다라고 분석했고요. 코인베이스 독일 대표 역시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건 특별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도를 갖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독일 검찰이 비트코인을 파는데 팔아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OTC 거래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거래소에서 바로 매도를 치다 보니까 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격에 너무 큰 영향을 줬다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스팟온체인이 분석해 봤더니요. 일별 매도 물량만 따지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커멘트를 했습니다. 그 자체로 독일 정부 매도 자체로 투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걸 NIDIG는 뭐라고 분석했냐면요. 독일 정부 등 잠재적 매도가 비트코인 가격에 미친 영향이 과장됐다라고 하면서 이성적인 투자자는
비이성적 공포가 만들어낸 흥미로운 기회라고 이걸 생각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에 대해서 과도하게 시장이 반응하면서 너도 나도 던지다 보니 가격이 떨어진 거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마운트국스 물량입니다. 야, 지난주만 해도 마운트국스 이 물량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마운트국스 우려가 과도하다라면서 저점 분할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네 번째가 채굴자 물량인데요. 코인니스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크립토댄에 따르면요, 비트코인의 채굴자 수익성 지표가 급락을 했는데 이게 과거 역사적으로 분석해보자면 매수 적기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고래 물량입니다. 크립토컨스 CEO 주기영 대표에 따르면요, 초장기 보유자들 다이아몬드 손이죠, 30일간 8.5만 BTC를 매집했고요. 이 비트코인 고래 보유량 증가세가 작년 4월 이후 가장 빠르다고 크립토컨스가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알로티메스트의 경우에는요, X를 통해서 10BTC 이상 보유, 작은 고래라고 할까요? 보유 지갑수가 증가했다. 이건 뭐다? 강세 시그널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여섯 번째가 바로 매크로입니다. 이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단 파월이 비둘기적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도비시한 발언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만이 미 경제의 유일한 위협은 아니다라면서 최신 발표된 데이터가 노동시장 내 상당한 수준의 냉각을 보였다. 연준은 하방 리스크를 잘 이해하고 있다. 자, 이제 우리는 인플레보다 고용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거야. 그러면서 금리 인하 전 2% 미만의 인플레이션을 달성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2%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이 고용 같은 걸 보고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면 할 거야, 필요하면 금리 인하 할 거야 라는 식으로 하면서 시장에 비둘기적 발언을 해서 뭐 나스닥, S&P 500 다 올랐죠. 그리고 CPI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예상치 밑돌고 인플레가 안정이 되니까, 물가가 안정이 되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 시기는 데이터 디펜던트하다면 땡겨질 수 있죠.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미 연준이 11월이 아닌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비트파이넥스 이원 역시 CPI가 3%로 전망치를 밑돌았기 때문에 이거는 금리가 인하될 거고 주식과 암호화폐 유동성이 확대가 되니까 이 코인에는 호재다라는 분석을 했는데요. 이어서 제롬 파월뿐만이 아니라 연준의 인사들, 그러니까 오스탄 굴스비, 이분은 대표적인 비둘기파죠. 금리 인하 시기 곧 무르익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통화 정책을 완화해야 된다 라면서 역시나 비둘기적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진짜 다가온 것 같습니다. CPI 잘 나왔고요. 이제 금리 인하 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인사들도 제롬 파월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고요. 그런데 자산 가격이 그럼 올라야 되잖아요. 나스닥 특히 급락했습니다. S&P 500 하락했어요. 다우는 뭐 횡보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뭐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나스닥만큼 떨어지진 않았어요. 이게 최근에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계수가 5월 이후 최저라고 하는데 나스닥이 갈 때 비트가 못 갔잖아요. 나스닥이 떨어질 때 비트가 그나마 덜 떨어졌습니다. 자,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내릴 거야 라고 했는데 왜 자산 가격은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특히 매그니피센트 7, 최근에 급등했던 테크주들이요. 이에 대해서는 이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당연히 이제 물가가 안정됐기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라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에 내린다 느낌으로 지금 기울기 때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신 발표된 데이터가 노동시장 내 상당한 수준의 냉각을 보였다. 연준은 하방 리스크를 잘 이해하고 있다. 경제 자체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위험 자산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시장이 반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점은 비트는 그 매그니피센트 7 테크주에 비해서 덜 올랐다는 거. 그만큼 가치가 뭐가 있냐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치가 약간은 고평가되진 않았다는 점. 이 호재라면 호재다. 그리고 지금은 단기 급락 국면이고 이게 여름까지는 지속될 수 있겠지만 장기간 이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대체적이고요.
폼플리아노나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크립토 시장이 여름이 끝나면 아마 오를 거다. 8월부터는 회복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털 설립자나 비트와이즈 CIO 모두 다 연내에는 10만 달러는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정은 모두 다 일시적으로 봤고요. 이 스카이브리지 캐피털 설립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 대선 등이 호재고 다가올 FTX 채권 대상 현금 상환도 호재로 꼽았습니다. 왜? 이게 아마 11월쯤인가 12월쯤에 이루어지는데 현금 상환이 마운트 국사와는 다르게 코인으로 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줍니다. 그러면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현금이 생겼어요. 뭐 하겠어요? 네. 코인 투자하겠죠. 때문에 매수 대기 자금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쌍승 사이클 중간에 위치한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0만 달러 간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대한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기쁘다 PPL 오셨네. 소서 수압입니다. 소서 수압은 아시죠? 헤데라 넘버원 덱스. 자, 금요일은 소서 수압과 함께하는 헤데라 뉴스입니다. 오늘은 헤데라 기본의 스포츠파이 가라데 컴뱃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카라데 컴뱃 2018년에 마이클 드피에트로와 로버트 브라이언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요. 도대체 카라데에서 뭔가 기존의 격투기와 다른 뭔가를 하고 싶었을까? 이에 대해서 기술을 통합했습니다. 에픽게임즈의 언리얼 엔진으로 구동되는 몰입형 GCI 환경을 도입했습니다. 실사와 가상 효과를 조합을 했습니다. 또한 방송에 커뮤니티 기반의 랭킹과 인터랙티브 요소를 통합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22년에 드디어 헤데라 해시그래프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헤데라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 앱상에서 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카라데라는 토큰을 발행을 해서요. 카라데 토큰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플랫폼이 헤데라 기반위에 마련된 겁니다. 헤데라가 제공하는 카라데 컴뱃 앱을 통해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에게 투표해서 선수의 상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길 만한 선수 혹은 내가 좋아하는 선수에게 투표하면 해당 선수가 이겼을 때 더 큰 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보니까 누구 우승을 예측해서 돈을 받는다? 돈을 걸고 돈을 받는다? 이거 결국 도박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헤데라 컴뱃은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업-온리 게이밍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앱의 업-온리 게임 기능을 통해 팬들은 토큰을 잃을 위험 없이 경기 결과에 베팅할 수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팬 수가 급증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6월 28일 유니버설 스튜디오 플로리다에서 열린 KC47 여기는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12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다음 경기는 비트코인 2024 이벤트에서 열리는데요. 샘 엘비라는 미국의 종합 무술가와 안토니오 아로요라는 브라질 종합 무술가가 펼치는 대결입니다. 다음은 소서 수압과 함께한 뉴스입니다. 경축 소서 수압 게이트 IO에 상장을 합니다. 상장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약 7만 달러 상당의 에어드랍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추가 보상은 계속됩니다. 12월까지요. 24년 스프링 인센티브가 제공이 됩니다. 원래 나오던 보상에요. 추가로 헤데라 재단이 보상을 주는 건데요. 10일 현재 USDC 스테이블 코인으로 구성된 페어의 APR은 약 12%가 넘습니다. 지금까지 소서 수압의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알고 아닌 미국 이더 ETF 승인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진짜 코앞입니다. 촬영 시각은 7월 12일 낮 1시 10분입니다. ETF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으로 제가 할게요. 자, 이더리움 가격 그래프인데요. 그나마 이 와중에 낮습니다. 비트 대비해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이더리움 ETF에 대한 1차 승인이 나면서 달러나 비트 대비 가격이나 레벨업을 했습니다. 그 레벨업한 가격을 비트 대비해서는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달러 대비해서는 레벨업 되기 전 수준 가격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3,000달러 선 안팎으로요. 근데 비트 대비 가격은 여전히 레벨업 이후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시장 가격이 비트와 함께 떨어졌지만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비트코인이 더 많이 떨어졌다. 그나마 이더리움이 버틴 건 뭐다? 바로 ETF 덕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ETF 상장 신고서 8A12B를 블랙락이 제출했대요. 프랭클린 템플턴도 그렇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도대체 제가 ETF의 경우에는 두 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현물 ETF의 경우에는 하나가 뭐다? 19B4, 또 하나가 뭐다? S1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8A12B래요. 도대체 이게 뭐야? 싶었거든요. 봤습니다. 8A12B는 뭔가요? 라고 했더니 기업이 특정 종류의 증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증권거래위원회 신고를 말합니다. 증권신고서라고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거면 되고요. 이걸 왜 또 내지? 싶은데 어쨌든 이것까지 냈단 얘기는 진짜 이더리움 ETF 승인이 가까워졌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비트와이즈 임원이 이더 현물 ETF 승인이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졌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신청서 보완이 거의 끝났다 라고 하면서 더블럭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 예상뿐만 아니라요, 여러 정황 증거가 발견이 되는데요.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데요. 이게 왜? ETF 승인 기대감 영향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재밌는 게 파사이드 인베스터스, 제가 아까 비트코인 ETF 흐름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이트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가 비트코인 ETF 말고 그 옆에다가 이더리움 ETF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ETF 플로우라고 해서요. 아직까지 당연히 데이터는 업데이트가 안 됐죠. 하지만 이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조만간 상장이 될 거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TF가 승인되면 그러면 궁금한 게 돈은 얼마나 들어올까잖아요. 대체로 너무 기대하지 마라 라는 건데, 그래도 그간에 들어오지 않았던 기관 자금이 ETF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무조건 호재입니다. 제이스 세이파트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첫 6개월 동안 한 30억에서 40억 달러의 순유입을 예상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액의 20에서 25% 수준으로 봤는데요. 이 정도만 들어와도 이더리움 가격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투자회사의 애널리스트 경우에는 최대 100억 달러까지 들어올 수 있다 라면서 이더리움 상승을 강하게 전망했습니다. 게다가 이더 가격의 상승이 전망되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 이더리움 유통량의 34%가 스테이킹이 돼 있어요. 유통 물량이 34%가 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공급 충격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더리움이야말로 ETF가 승인되면 공급 충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 있고, 게다가 이더리움 매도 압력이 완화될 전망인데요. 거래소 잔고가 줄었답니다. 심지어 일종의 인간 지표가 아닐까 하는데 저스틴이 이더리움을 이렇게 많이 샀네요. 2월부터 1.5조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집했다라고 합니다. 이더 ETF가 승인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의 호재겠죠. 그런데 이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비트코인 ETF 승인 그 시점을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더 올랐어요. 왜? 다음은 이더리움이다 라고 하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매수세가 몰렸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더 ETF가 승인이 되면 솔라나가 먼저 반응할 거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솔라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점은요.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 ETP 책임자가 솔라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ETF 스토어 CEO인 네이트 제라시의 경우 비트와이즈가 솔 현물 ETF를 신청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솔 ETF에 대한 신청도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승인을 하고 안 하고는 별개 문제지만요. 그런데 가격은 보자면 뭐 그냥저냥 그렇습니다. 네, 140달러 회복하는가 싶더니 다시 밑으로 밀렸습니다.